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신년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이창 목사입니다. 먼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무한함.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 중에서. 네, 오늘은 은혜의 무한함이라는 글로 시작을 했는데요. 월간 나중타리에 실린 글이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은혜의 무한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또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어서 우리 첫 시간으로 공동 진행자 우리 별이 아빠를 소개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별이 아빠의 묵상 찬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전도사입니다. 네. 2021년도 새해 첫 주가 시작됐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이에요. 찬양곡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에딘 맥닐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서치해봤는데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어요. 1920년도에서 2014년에 생애를 사셨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곡을 얘기하는데, Bless the Holy Name of Jesus, 그 다음에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곡이 많이 알려졌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주의 인자는 이 곡을 특히 이제 수련의 아침 큐티 시간, 그죠? 그리고 새벽 예배, 아니면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게 묵상하는 시간에도 이 찬양을 참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정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나면 새롭게 주시는 은혜,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성경 구절에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비통한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썼던 기록된 시죠. 근데 그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또 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그 주의 성실하심, 이렇게 많이 이것만 보고 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실상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고백한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심정은 사실 너무나 비통함 가운데에 정말 그 슬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정말 너무나 큰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컸던 그 상황인데, 사실상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1장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고 정말 좌절감과 정말 그런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비통함을 정말 그렇게 써내려간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하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새로운 게 생기셨나요, 혹시?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환경과 삶은 크게 변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때로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에레미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상심이 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올해 2021년 동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그러면 이어서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는 스트리밍 전쟁과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3개의 드라마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타트업, 3가지 드라마인데요. 이 3가지 드라마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이 3 드라마의 공통점은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3 드라마 모두 넷플릭스로 반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거든요. 뉴저지 살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이렇게 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타트업들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구독해서 보는 또 OTT라고 불려지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을 해요. 스트리밍 방송 시대, OTT 방송 시대라 그러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것이 OTT의 대표적인 방송이 이제 넷플릭스이고요. 그 다음에 왓챠,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넷플릭스와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스트리밍 방송 그런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OTT라 부르는데 OTT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버 더 탑, 그래서 기존 방송사가 아닌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OTT라 불려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실시간 방송 시대에서 OTT 방송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말씀드린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애플 TV, 그다음에 HBO 맥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요 10년 전부터 2008년도 정도부터 코드 커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IPTV가 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면 IPTV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채널을 가진. 근데 미국은 그런 여러 채널을 가진 이제 케이블 방송을 보려면 거의 한 달에 70불, 80불, 많으면 100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2008년도에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케이블 TV를 끊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케이블 TV를 끊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OTT가 나오니까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또 하나 OTT와 함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유튜브나 OTT로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또 저렴한 가격에 OTT가 뭐 10,000원 정도면 되니까 기존 거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OTT로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미국 가정의 2분의 1을 넘겼다고 해요. 그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넷플릭스 인기를 더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1월, 2월, 3월에만도 미국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줄었대요. 2 밀리언. 이 그만큼 이제 그것을 코드 커팅 그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넷플릭스 구독자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IPTV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 재미있는 증상은 기존 IPTV는 안 끊고 IPTV 플러스 OTT, 넷플릭스를 구독한다든지 왓챠를 구독한다든지 아니면 3개를 다 구독한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한국도 점점 더 이런 넷플릭스와 왓챠 같은 OTT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좀 놀랄만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는 넷플릭스, 다시 말해서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송 이런 것들도 이제 시청률 집계에 포함이 된다는 거. 미국에서 디즈니라는 시청률 집계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이죠. 여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래서 방송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실시간 방송을 넘어서 스트리밍 방식과 유튜브를 통한 소비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실시간 방송,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IPTV로 방영됐던 실시간 뭐 KBS든 MBC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유튜브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오히려 본 방송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철저하게 유튜브를 잘 활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또 실시간 방송으로도 인기를 얻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방송이랑 스트리밍 방송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그 호주도 지금 넷플릭스 많이 보나요? 신성민 자매님? 아, 네, 많이 본다라고 네, 손가락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과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 거예요.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도 지금 넷플릭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국제 기업이 되면서 현지화 작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맞는 컨텐츠들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또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한국 K-좀비 열풍을 일으켰던 킹덤이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도 넷플릭스로 방영되면서 이제 큰 반향을 얻었죠. 자, 그러면 실시간 방송이랑 스트리밍 방송이랑 비교해 보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고 있냐면 스트리밍, 넷플릭스, 뭐 왓챠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방송보다 중독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독에 관련된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시간 방송이랑 스트리밍 방송을 비교해보죠. 물론 기존의 실시간 방송도요, 중독성이 있어요. 많이 보는 사람 엄청 많이 보죠. 그런데 스트리밍, OTT 방식이 그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 실시간 방송은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컬러가 다른. 그러니까 하나 끝나면 나는 이제 뉴스는 안 봐. 드라마 끝나고 뭐 다른 다큐멘터리 나오면 다큐멘터리 안 봐.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어서 상영해 주는 경우 자리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 뭐 설날 특집으로 뭐 이렇게 이제 연달아 방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드라마를 다음 에피소드를 보려면 그 다음 날에 기다리거나 뭐 주말 드라마는 토요일 날 봤으면 일요일을 기다리거나 또 일요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말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야 되니까 기다리는 어떤 그런 그 기다림도 있고 기다림의 맛이 있죠. 그런데 스트리밍 방송은 어때요? 물론 이제 요즘 새로 개봉하는 거는 뭐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은 매주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와요. 날짜에 맞춰서. 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킹덤 같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K-좀비 열풍을 일으켰던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시즌이 한꺼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웬만하면 보는 거예요. 또 드라마를 흡입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 봐야지. 그런데 또 자동으로 이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예, 자동으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기능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의 의도죠, 사실은. 그래서 한 편만 봐야지 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앞부분만 좀 볼래. 그러다가 계속 보는 거죠. 세컨, third 이렇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계속 넘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리즈가 아니라 한 편짜리 영화 같은 경우도요. 끝나면 아주 비슷하거나 이걸 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바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죠. 유튜브 또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보면 여기서 이거 우리 백성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디에 약한지도 쉽게 클릭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기업의 의도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넷플릭스가 날 잡아당겨요.
유튜브가 날 잡아당겨요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알고리즘이요 놀라울 정도예요. 저도 그러니까 비단 유튜브나 넷플릭스 말고도요. 아, 나 이걸 이런 거 좀 사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요 놀랄 정도로 그 아마존이나 또 이렇게 광고들이 그 비슷한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검색하는 이런 것들을 다 얘들이 이제 데이터를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또 제가 검색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 서제스트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내가 봤던 시청 기록을 다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내가 딱 좋을 만한 것들을 바로 이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도요. 다음 영상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 그걸 끄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좀 권해드리는 거는 그 다음으로 바로 실행되는 거를 꺼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다음 걸 보게 되는 것들을 그나마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또 그래놓고도 클릭해서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한 편씩 한 편씩 끊어서 보는 그런 좀 훈련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날 잡아당겨요. 유튜브가 날 잡아당겨요. 라는 말에 그 유혹을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유혹이 되겠지만 그걸 좀 이겨나가는 그런 컨트롤 훈련들을 조종하는 훈련들을 절제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중독이 더 심한 이유를 좀 몇 가지 꼽아볼게요. 넷플릭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조어가 생겼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말로는 빈지 와칭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몰아서 시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 사랑의 불시착도 참 인기 있는 드라마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상당히 비교적 괜찮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또 남한과 북한의 서로 문화 차이도 이해할 수 있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어떤 탈북자들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쓰는 용어와 문화들까지 분석해서 드라마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 물론 좀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참 좋은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어서 막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킹덤도 예를 들면 이렇게 빈지 와칭 몰아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몰아서 보는 거를 넷플릭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이 몰아서 보기 빈지 와칭을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 30대는 70% 이상이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이걸 더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넷플릭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몰아서 시청하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미국 드라마에 그를 별로 안 보고 있다가 미국 와서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지금도 그게 지금 시즌 10인가 벌써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10 몇 년이 됐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좋았던 거는 거기 보면 기독교 가치를 안 맞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작가들이 여러 명이 그 한 드라마에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작가가 같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하는데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보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때 이제 마침 조금 시간이 될 때라 가지고 이제 저녁에 하나만 보고 자야지 그랬는데 저도 몰아시청하기 한 밤새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와 이거 뭐 생활 리듬도 깨지고요. 눈은 피로하고 그 다음날 이게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원래 예전부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TV를 오랫동안 보면요. 우울감이 생기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 최근에 나온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빈지 와칭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더라도 좀 좋은 드라마를 골라서 봐야 되겠지만 보더라도 하나씩만 그렇게 조금 보는 그런 이제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몰아시청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방송, 일반 이제 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이랑 넷플릭스 구독자랑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나와 있지만 넷플릭스 구독자가 비구독자보다 하루 평균 90분씩이나 더 봤다고 해요. 1시간 반을 더 봤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지 와칭이 가능하고 계속 이어서 보기 가능하고 또 하나 끝나면 다른 컨텐츠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연구 결과, 그러니까 실제적인 데이터로도 이렇게 숫자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OTT 구독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도 저희 집도 지금 넷플릭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몰아 시청하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이 스트리밍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뭐 빈지 와칭 안 하기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뭐 이걸 떠나서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또 이 질문은 단순히 스트리밍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요즘 코로나 가운데 디지털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영화 보기 뭐 꼭 넷플릭스만 보는 게 아니라 TV, 뭐 유튜브,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이런 미디어를 과도하게 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조절하고 막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이 3가지 활동을 네, 우리 백승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자신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누어 보자. 첫 번째, 아날로그적 활동, 즉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다. 책 읽기, 산책, 운동, 보드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 두 번째, 디지로그적인 활동이다. 디지털을 활용하지만 아날로그적 활동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줌, 스카이프로 하는 책 읽기, 모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거나 만들기, 종이접기 등의 아날로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디지털 활동이다.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시청한다든지 스마트폰 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제안인데요. 여러분 활동들을 한번 나눠서 보세요. 아날로그적인 활동, 이제 읽어주신 것처럼 뭐 책 읽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네, 좋죠. 비교적 상당히 건강한 활동들이죠. 그 다음 디지로그적인 활동.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분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활동과 디지로그적인 활동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로그는 뭐냐 하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줌이나 스카이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정리한 이제 요 3가지로 나누면서 대안을 제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디지로그라는 용어는 2007년도에 발행된 이현웅 교수님이 처음 이게 쓰신 용어예요. 근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용어입니다. 이 시대는 디지로그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디지털 디바이스도 활용하지만 아날로그도 필요하지만 디지털도 필요한 이 2가지가 융합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도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2가지를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적인 대안으로서 디지로그적인 목회, 그죠? 디지털을 활용하지만 또 아날로그가 융합된 또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지만 디지털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네, 그런 개념을 사역적으로도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커넥트 되려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디지털 활동이랑 막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지로그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줌이나 스카이프로 하는 책 읽기 모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딸이 요즘 밤 10시만 되면 이제 미국의 서부랑 3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LA 쪽에 있는 애들도 오다 보니까 LA는 7시, 동부는 10시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루에 1시간씩 해요. 월화수목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그리고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또 책도 읽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사람이 두세 장씩 읽고 그 다음 친구가 읽고 그 다음 친구가 읽고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책을 참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나 그만할래 재미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조직해서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백주부. 네, 우리 백성호 전사님도 백시니까 백주부가 되는데, 네, 요리 같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이제 요리를 해보는 거 직접 뭐 부모와 자녀 같이 해도 좋겠고 같이 쿠키 만들기 뭐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또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만들기, 그죠? 종이접기 이런 것들 아날로그적인 활동들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라 디지털 활동이에요. 디지털 활동이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시청한다든지 스마트폰 게임 등이 여기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최승 지사님, 네, 살아계신가요 거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낭낭한 목소리로. 네. 하루 24시간 동안 세 가지 활동 중 어느 것을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분석해보자. 디지털로 치우쳐 있다면 그 활동 시간을 아날로그 활동과 디지로그 활동 시간으로 분석하고 변화시켜보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이지만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나잇이나 가족이 함께 책을 보는 북나잇도 좋은 활동이 된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집은 이러한 활동은 디지털 중독과 스트리밍 중독을 예방하는 동시에 가족의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시간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디지털만 하는 것을 얼마나 쓰고 있고 디지털로그 진행 활동을 얼마나 쓰고 있고 완전 아날로그 활동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간 중에 디지털로만 치우쳐 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날로그 활동과 디지털로그징 활동으로 분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날로그징 활동 중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드게임 나잇, 그죠? 특히 어린애들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오늘은 보드게임 나잇이야.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좀 귀찮지만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엄마 아빠 희생 없이 안 돼요. 특히 어린 나이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북나잇, 뭐 월요일은 보드게임 나잇, 화요일 밤에는 북나잇.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평소에 읽는 책을 가져와서 책을 같이 읽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잠깐 하다 보면 생산적이면서도 좋은 활동들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 디지털 중독과 스트리밍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지만 동시에 가족의 전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자녀들이랑도 그런 활동들을 할 것 같아요. 뭐 금요일 밤 같은 때는 무비나잇 이런 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그징 활동은 좀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사춘기 애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친구들은 모여서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좀 건강한 디지털로그적인 활동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책 읽기라든지 또 같이 기타 치는 친구가 있다라면, 네, 저랑 백성호 전사님이 이제 아침에 요즘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 대신해서 전사님이 저랑 시편 묵상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좋아요. 같이 시편 읽고 묵상을 나누고 또 백준사님 기타 잘 치시니까 같이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활동들이 유발되는 디지털적인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나중타리가 NBS, 그죠? 나중타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네, 국장님도 지금 와 계신데, 네, 근무 중이라서 말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NBS가 이런 디지털적인 활동을 하도록 많이 디자인돼 있어요. 예를 들면 책 읽기 모임도 있고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잘 읽어주셨던 최혜승 지사님이 금요일 오후마다 4시였나요? 네, 금요일 3시인가요? 3시? 네. 네. 4시 맞군요. 네. 제가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4시마다 책 읽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디지털로그 되게 좋은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또 방송이 있어요. 목요일이었던 걸 기억하고요. 네, 우리 나중타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하게 무료예요, 무료. 이 방송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서 연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그죠? 문화 읽기, 이제 크리처의 컬처 인사이트. 지금 이 프로그램은 문화 읽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는 영양 정보 습득, 뭐 요리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타리가 만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와우큐 프로그램도 오후 5시 시간대에는 매일마다 방영이 되니까 뽀뽀뽀 대신에 그걸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가족이 같이 본 다음에 자녀들은 이야기 나누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백승원 선생님이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 페이지. 네. 디지털 활동을 건강하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자녀들과 함께 미디어 컨텐츠를 보고 이야기 나누기. 미디어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크리스 조 네, 목사님이죠. 접니다. 네. 분별하며 읽어내는 메디아 리터레시 교육의 중요성. 네. 그렇죠. 가족이 함께 좋은 영화를 골라서 무비 나잇 앤 영화 읽기. 무비 리뷰 노트 쓰기. 자녀들이 잘 쓰면 선물 주기. 디지털 활동이 교육적 활동으로 업.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까 세 가지를 분류했잖아요. 완전 아날로그 활동, 디지로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그렇게 하게 하는 활동, 디지털 활동. 근데 이제 디지털 활동을 좀 줄여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디지털 활동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완전히 게임이나 오락 쪽으로만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교육적 활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육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또 좋잖아요. 근데 그냥 오락으로 보는 영화조차도 이렇게 무비 리뷰 노트 쓴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읽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적으로 본다라면 그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활동으로 승화되겠죠.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과 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나서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무비 리뷰 노트 쓰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 양식은 나중에 또 홈페이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톡 아이디가 RE1957 리바이벌 할 때 RE 숫자로 1907이니까 네, 컨택하시면 제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무비 리뷰 노트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네, 디지털 활동이지만 예, 생산적이고 또 그리고 교육적이고 네, 건강한 활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더 건강한 그런 디지털 소비가 되겠고, 또 스트리밍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도 이제 비교적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또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좋은 컨텐츠를 골라보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하고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네,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몰아서 시청하기 하지 않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몰아서 시청하기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중독성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몰아서 시청하기, 빈지 와칭이랑 넷플릭싱 하지 않기. 네, 그 밑부분을 우리 백수원 선생님 한번 또 마저 읽어주세요. 네. 넷플릭싱 즉 몰아서 보기는 멍하게 생각 없이 TV를 보게 하고 뇌의 후두엽만 자극함으로 사고 능력과 절대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을 막는다. 이를 위해 볼 때 좋은 컨텐츠를 골라 꼭 한 편씩만 보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중독이 심하다 싶을 때는 당분간 구독을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네, 백준사님, 네, 그 목소리도 좋으신데 글도 잘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 이제 스트리밍 시대, 방송 시대의 도래, 스트리밍 전쟁과 중독이라는 주제로 다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디지털 활동과 디지로그 활동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 활동을 구분해서 아날로그 활동과 디지로그적 활동으로 더 변화시켜 나가고, 디지털 활동도 교육적 활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고 자녀들과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것을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면 좋겠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 리뷰 노트 쓰기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 방학이니까 아이들하고 사실 겨울 방학 시간이 많으니까 더 그렇게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그냥 소비적으로, 그죠? 또 수동적으로 그냥 빈지 와칭하면서 또는 그냥 마냥 클릭 할 수 있는 대로 유튜브랑 이렇게 넷플릭스랑 보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유도하고
이제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코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을 틀어드릴 텐데 백승원 선생님이 우리 찬양을 잠깐 짧게라도 소개해 주시고 그 찬양을 보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떻게 소개하다 보니까 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귀한 곡들인데 앞서 그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이 찬양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오늘 제가 부른 걸 녹음한 걸 틀어드리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라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틀어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사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라이브를 불러드리고 또 제가 녹음한 거를 들려드리는데 좋은 빨리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찬양들 정말 좋은 음원으로 또 아주 퀄리티 있는 음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때가 곧 오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면서 평안하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찬양의 사진과 영상을 직접 우리 백승원 전사님이 찍은 사진들로 또 제가 찍은 사진도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직접 부르고 녹음한 음악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오늘 방송된 걸 다 올리고 또 팟캐스트 팟빵에도 이제 채널이 개설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또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는 직접 부른 노래들을 또 많이 또 넣고 있고 사실은 또 그것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찬양이. 그래서 또 많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 듣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